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를 외신 보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회의 결과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 성급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일본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안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일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요,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 신경을 쓰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소홀히 할 거라는 점에 일본이 떨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북한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에서 일본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지금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무서운 것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철수시킨다면 일본이 크나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어떤 위험이 올 것을 한국에 주한 미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안전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국의 미군들이 철수된다면 완충지대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정부가 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올 7, 8월 달에 평택 기갑부대 병력 4,000명이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주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병력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국의 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대표들이 국회의원들 원내대표들이 미국에 방문했죠. 이때 가드너 미국 상원의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가 완벽하게 합의해도 주한 미군은 주둔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겠다고 강조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일본의 방위 분담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미국 대륙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입니다.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만 신경 쓰고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 지금 중단거리 미사일은 일본 사정권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떨고 있는 것은 실제로 말이죠. 2017년도 북한이 한참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때 북한 미사일 2기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미국이 ICBM에만 신경을 쓰고 중단거리 핵미사일은 북한이 계속 보유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국의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일본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 1차 회담에서 한미 간의 합동 군사훈련을 전격 취소한 것처럼 2차 회담에서 더 진전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일본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요. 바로 주한미군이 존재는 중국의 위험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하는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 상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무역확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철강 관세 부과의 악몽이 재현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산 수입 철강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입 철강에 대해서 일괄 관세 24%를 부과했지만 한국은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제외시킨 이유는 한국의 특수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만 일괄 관세를 부과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금 재현시킬 수도 있다고 일본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시켰듯이 미국이 일본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시킬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8년도는 무려 9,602억 원이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8.2% 인상해서 1조 389억 원에 육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이죠. 11월 30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한 번도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1차 북미 회담에 열리기 전에 아베 신조와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 동안에 2번을 회동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차례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이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요. 미국의 협상 목표는 비핵화다. 북한 전역에서 모든 핵 물질 생산을 중단시키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핵무기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는 개선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체계를
적절할 것이다라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물질 동결은 1, 2년이 아닌 수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심지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조할 것이다 강조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이외에 모든 핵 활동의 동결이라는 추가 조치에 전혀 협의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처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안에 인상시킬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보고요.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